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권중희 선생님을 모시고 탈모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중희 선생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바로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중입니다. THC 바이오 대표를 맡고 있고요. 탈모의 계절에 이제 탈모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한다. 참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많이 쏘가봤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저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진짜 나냐? 안 나면 어쩔 건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예, 진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요. 간단히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자료를 제가 좀 화면에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낭충입니다. 이 모낭충은 모근세포의 모세혈관을 갉아먹고요. 또 모세혈관에서 모근으로 공급되는 혈액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모근이 약해지고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자연히 성장과 또 생육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요. 피부 속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낮에는 주간에는 안에 피부 모공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밤에 잠이 들면 이제 나와서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들을 이제 뜯어먹게 되는데요. 그림 이 옆에 보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각질들입니다. 피부에서 발생한 각질들인데 이 모낭충은 이걸 이제 갉아먹고 영양분을 삼아서 열심히 뜯어먹고 얼굴까지 내려왔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깨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잘 관찰이 안 됩니다. 탈모의 원인 중에 이 모낭충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체가 노화되면서 또 체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각질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각질들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모근이 약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또 탈모에 장기적인 영향이 됩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지루성 이제 각질이고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어서 피부를 이렇게 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숨 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건성 각질입니다. 이거는 유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분과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서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옷을 입으면 까만 옷을 입으면 어깨나 등 뒤쪽으로 비듬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건성 비듬 또 이렇게 각질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각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주로 낮에 활동할 때 이게 피지나 이런 각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밤에 샴푸를 하시고 아침에 샴푸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녁에 샴푸 하시는 것이 낮 동안에 발생했던 이런 각질들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효과적이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피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염증으로 발생되어서 이제 두피가 골마 터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혈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승화강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신장에 있는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심장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섞여서 몸이 잘 순환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된 그 열들이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수리 쪽, 가장 인체의 가장 위쪽인 정수리 쪽으로 열이 모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피가 뻘겋게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가늘어진 것이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두피들은 탈모가 굉장히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렇게 가늘어진 모발들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확대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렇게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결국은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 두피가 이렇게 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 가닥에 모공 하나에서 2개 내지 3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두피입니다. 두피 색깔도 보면 피부색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두피 색깔이 보이죠. 자, 이 두피하고 옆에 가늘어진 모발의 두피하고 또 열성 두피, 두피에 열이 꽉 차 있는 두피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냐면 유전성 탈모가 남아있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겠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탈모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의학적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죠. 불가능하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빠지게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탈모 진행은 최대한 막을 수는 있겠으나 다시 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탈모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브랜드가 회사는 THC 바이오지만 브랜드는 유지원 토탈 헤어케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뒤에 배경으로 보시면 이런 로고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케어하고 2차 케어로 나뉘는데요. 케어 시술 모습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두피에 열을 내리고 모공과 또 두피에 쌓인 각질들을 제거하는 1차 시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를 이제 도포하고 마사지를 하고 이제 비닐캡을 씌워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고 2차 케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한방가루가 이제 주성분인데요. 흑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방 조성물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또 각질을 벗겨내고 깨끗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영양을 줘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1차는 밭을 가는 것과 같고 2차 케어는 밭을 갈았으면 이제 거름을 줘야 되겠죠. 영양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차로 영양분을 이제 바르고 열기구를 통해서 열을 쪼여줘서 에너지 흡수가 또 영양분 흡수가 잘 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기 두피, 자기 정수리를 잘 사람들이 못 봐요. 그래서 내 정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요. 갱년기 여성입니다. 나도 이 정도는 되는데 나도 탈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탈모가 사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복구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6개월 정도 관리했을 때 머리 정수리가 빼곡히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보통 내가 탈모인가라는 게 의심스럽다면요. 뭘 보시면 되냐면 가르마를 탔을 때 두피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두피 같은 경우는 가르마에 두피가 잘 안 보입니다. 제 머리카락이 제 그 가르마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가르마가 타진 것처럼은 보이는데 두피가 보이지 않죠. 제 머리카락은 모공 하나에 머리카락이 아주 굵은 게 2개, 3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분은 40대 남성인데요. 정수리도 많이 비어 있지만 앞에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사실은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탈모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뒷머리, 옆에서 이 뒷머리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주로 탈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마자리 정수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가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분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이분은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인데,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언제 탈모가 있었냐는 듯이 굉장히 빽빽하게 탈모가 복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자, 이분은 딱 보기에도 유전성 탈모인 것처럼 보이죠? 한 30년 가까이 탈모가 진행되어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의 넓이에 이제 거의 제대로 된 머리카락이 없고 두피가 훤히 보이고 일부는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제 머리카락이나 이 앞전분 머리카락처럼 복구는 안 됐어요. 이분은 나이가 70에 가까운 60대 후반 분인데요. 옆에 머리카락처럼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탈모이신 분들은 이 정도만 복구되어도 기적이다, 대박이다. 정말 세상에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시게 되는데요. 유전성 탈모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성 탈모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원인이 뭐냐면 DHT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테스토스테론 어떤 성분인지 아시겠죠? 남성 호르몬입니다. 내가 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데 그 호르몬하고 정수리를 중심으로 앞 이마까지 분포해서 생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5알파 환원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소와 테스토스테론이 결합이 되게 되면 DHT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DHT가 직접적으로 탈모를 유발을 해서 생긴 것이 유전성 탈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종적인 좋은 결과를 얻기 이전에 저의 결과들은 뭐였냐면 다른 탈모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유전성 탈모가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성 탈모까지 극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머리카락이 너무 없으셔서 모발 이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하면 영구적으로 머리카락이 계속 있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니까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고민하시던 분 케어가 들어갔는데요. 자, 6개월 정도 관리했더니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되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연세가 조금 더 60대이신데요. 우리가 해보니까 젊은 분들, 비교적 나이가 젊고 몸이 오염이 안 된 분들, 깨끗한 분들, 오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한 약물을 드시지 않거나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복구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나이를 먹다 보면 지병이 한두 가지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혈액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성인병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들을 드실 때에는 아무래도
탈모 복구가 좀 더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모발 이식해도 결국은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식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잘 케어를 받으면 이 앞전 사람처럼 잘 복구가 되면 행복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분은 여성입니다. 보통 지하철 타서 노약자석에 앉은 데를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둘러보면 거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되셨던 아버님들이 되셨던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어머니들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그 두피가 다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지금 머리카락 일부가 길어가지고 가려져서 그렇지 이 부분이 남자 유전성 탈모 쉽게 해서 대머리라고 하는 하는 그 구역 전체에서 지금 탈모가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도 있지만 그걸 가려보려고 뭐 여러 가지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발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1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모발로 다 복구가 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 나는 게 불가능하다, 안 난다, 사기치지 말라. 그럼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를 만나게 해달라. 자기가 다 설득을 해주고 체험담을 공유를 해주겠다. 언제 어디든지 쫓아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고 저희에게 신신당부하실 정도로 아주 행복한 결과를 얻으신 경우입니다. 자, 이제 원형 탈모인데요. 요즘 탈모는 초등학생도 온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들이 뭐 유전성 탈모가 바로 발현되지는 않죠.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들은 이런 원형 탈모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는데요.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받다 보고 학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원형 탈모들이 생기게 되는데 비교적 원형 탈모는 빨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대상이 나이가 어리고 젊다기보다 어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불과 2, 3개월이면 다 복구가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저희 제품의 이제 주된 그 성능들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흑삼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머리가 자라나게 하는 데는 베타카테닌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두피에 작용하는 베타카테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의 역할이 뭐냐? 모낭의 생성 및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타카테닌은 머리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인자이며 부족할 경우 피부 줄기세포가 모발 각지의 세포로 분화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유지하는 BMP 신호 조절에 관여하며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베타카테닌이 풍부하게 일어나면 모근 모유도 세포, 모낭세포라고 하죠. 모낭세포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그러면 모낭세포가 열심히 만들었으면 이제 모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발이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베타카테닌이라는 중요한 성분인데 흑삼 추출물을 썼더니 농도에 따라서 최대 약 200% 이상 증진을 시키더라. 그래서 모낭세포가 많아져야 머리카락이 많겠죠. 당연히 모낭세포가 일을 안 하는 모낭세포들이 많으면 그것이 탈모인 거고 모낭세포는 이때 거기다 더 많은 모낭세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이제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예. 베타카테닌을 약 200% 이상 활성화시킵니다. 녹인이라는 요소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휴지기의 새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며 헤어 전구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발을 육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 많은 그 여러 가지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케어를 통해서 잔털들은 솜털들은 열심히 나는데
그 솜털들이 결정적으로 두꺼운 머리카락으로 육모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솜털이 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모낭세포, 모근세포가 일을 못해서 머리카락이 아예 못 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솜털이 나게 하는 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인데, 결국 근데 우리가 정작 요구하는 것은 그 머리카락이 두꺼운 머리카락으로 계속 길게 자라나야만이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는 것인데요. 노긴이라는 성분을 농도에 따라서 최대 250% 이상 성장하는, 250% 이상 촉진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상태보다 2.5배 이상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촉진을 하니까, 그래서 두꺼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경험 사례를 통해서 사진들을 보셨죠. 솜털만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두껍고 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데 이런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알파 환원 효소인데요. 이거는 테스토스테론과 결합을 해서 DHT가 생성이 되면 탈모가 되는데요. 보통 마이녹실이나 이런 먹는 이제 치료제들은 어디에 관여를 하냐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키니까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남성이 여성화되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커진다든지 피하 지방이 두꺼워진다든지 또 남성의 성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흑삼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에는 관계하지 않고 테스토스테론과 짝이 되는 5알파 환원 요소를 약 37% 정도 유의미하게 저감을 시키니까 이게 남성들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전성 탈모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알파 환원 요소도 호르몬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비이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됐을 때 탈모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5알파 환원 요소를 적절하게 억제시킴으로 해서 유전성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이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카락이 오래도록 잘 날려면 성장기가 길어야 되고 퇴행기도 길어야 되고 휴지기도 최대한 길었다가 빠지고 재생하는 것은 빨리 돼야만이 머리카락이 나는 것이죠. 탈모라고 하는 것이 성장기도 점점 짧아지고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빠져버리기 때문에 탈모인데, 그 성장하고 휴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재생은 빨리 하는 것이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역할이겠죠. 우리 피부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다 아시죠? 이 안에 아까 보셨던 테스토스테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5알파 환원 요소라는 것과 결합이 되면 DHT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을 이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베타카테닌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모낭에 쌓이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탈모가 되는 것이고요. 노긴이라는 성분이 작용을 해서 들어와서 베타카테닌과 같이 이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하면은 성장기 유도인자라는, 그러니까 모근세포의 모발의 성장인자, 성장 유도세포들을 열심히 만들어내서 휴지기, 퇴행기에 작용을 하면 빠지더라도 빨리 머리카락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증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흑삼은 제가 이제 흑삼으로 이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통 인삼하고 홍삼하고 흑삼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 홍삼보다 흑삼이 이런 여기에 드러난 단순 데이터만 비교하면 흡수율이 한 100배 정도 되더라. 여기에 있는 검정글씨들은요, 고분자 사포닌으로서 이것들은 이 상태로서 흡수가 안 됩니다. 밑에 있는 빨간 것이 이런 성분으로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전환이 돼야만이 흡수가 되고, 이런 성분들은 피에서 검출되지만 이 성분들은 소변에서 검출됩니다. 소변에서 검출되면 인체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 가능한 상태로 구중구포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에 사용을 했더니 그런 일을 촉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품도 제품이지만 제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모근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두피에 열을 빼주고 또 각질을 벗겨내는 것은 샴푸로도 충분하지 않더라. 더 부족한 게 있더라. 그래서 각질도 벗겨내고, 그리고 모근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갔더니,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머리에 있는 각종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나게 하는 혈관이 공급되는 라인들, 또 기가 소통하는데 그런 혈자리라고 그래요. 경혈이라고 그래요. 경락이라고 그러죠. 그 경락을 적절히 잘 순서대로 풀어줬더니 머리카락이 잘 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은 이 정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없네요. 혹시 가상으로라도 질문하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흑삼이 네. 그 홍삼하고 이렇게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인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사포닌을 생산을 할 때는 저분자 사포닌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저분자 사포닌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뿌리에 저장할 때는 당으로 엮어가지고 쇠사슬로 엮듯이 엮어가지고 고분자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관하기가 쉽겠죠. 음, 어, 음, 인삼이나 홍삼의 상태는 고분자 사포닌이 많은 거고요. 그 사포닌들이 고분자 사포닌이 분해가 되면 쇠사슬이 끊어지면 원래 잎에서 생산했던 저분자 사포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자 사포닌과 고분자 사포닌, 흡수가 잘 되는 성분과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이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용품 가지고 머리가 나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게 뭐냐면 두피 열을 내리는 거는 샴푸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었고요. 또 목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각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모낭충을 제거하는 것은 샴푸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케어하고 2차 케어, 유지원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시술이 들어갔을 때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그 해결한 후에 영양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아주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내용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네네. 아, 예. 그러면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짧게는 한 5개월, 네네. 길게는 18개월 하겠나요? 1년 8개월 하겠나요? 뭐, 네네. 그렇게, 18개월 정도요. 네,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 뭔가 시술하는 걸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 시술과 그다음에 흑삼으로 된 제품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그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는다든지 네네. 해서 어떤 생기는 영향과 첫 번째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샴푸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두 네네.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영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효과? 음, 음. 효과라기보다는 악영향이라 해야 되지 그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영향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품만 사용했을 때는 일부는 좋아지지만 완벽하게 모든 타입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품만 사용했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관리만 받고 용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는 일주일에 두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회 받는 것인데, 나머지 6일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그 방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는, 회복률이 굉장히 더딥니다. 속도가 진행이 늦고요. 관리는 받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관리는 받는데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제품을 계속 썼을 때 오히려 효과가 없고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제품을 사용했느냐를 여러 번 확인을 했더니 결국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썼더라. 그런 케이스는 변화도 어려웠고 별로 케어가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진을 시키고 제품을 사용하게 했더니 관리와 제품을 사용했을 때 눈에 띄게 머리카락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합니다. 왜 제품이 중요하냐면 기존의 샴푸나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제품들에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두피와 모공을 아까 지루성 그 각질처럼 유분이 많은 각질처럼 두피를 코팅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두피와 모공을 코팅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샴푸를 썼을 때는 그런 효과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샴푸를 써서 각질은 제거했는데 그 샴푸로 인해서 모공을 다시 막아버리면 그거는 물론 이제 비듬이 돼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모발에는 똑같은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두피를 코팅하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찰랑찰랑한 머릿결, 유명한 연예인 머릿결이 아주 윤기나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그런 머릿결을 원하는 것은 머리카락에만 써야지 두피에는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님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상 사용해보면 두피에 안 닿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두피에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책임은 누구냐? 고객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고객이 닿게 사용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면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품을 바꿔야 됩니다. 샴푸를 바꿔야 되고요. 더군다나 베타카테인이나 노긴이나 또 5알파 환원효소를 조절해주는 이런 훌륭한 제품을 같이 사용했을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시중에 보면은 그 뭐 탈모에 좋은 샴푸, 탈모에 좋은 시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품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걸 봤습니다. 그 문신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문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없는 부분들을 그 색깔을 입혀서 컴프러치를 지금 하는 네네네. 것들이 좀 왕왕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것에 지금 그 토탈 헤어 큐어의 그 비교, 그다음에 머리에 문신을 하고 났는데 또 이러한 시술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좀 네네.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제 단톡방에도 부쩍 그 두피 문신 사진들, 비포 애프터 비교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두피 문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머리카락이 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커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두피 문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피 문신의 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신이기 때문에 두피에 염료를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야 염색이 돼서 착색이 돼서 까맣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스며든 염료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한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피 문신이 샴푸를 하거나 비누를 쓰거나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에 그 밑에 모근 세포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모근 세포가 아예 망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근 세포가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에 모근 세포가 망가졌다, 파괴되었다. 그러면 다시 복구가 어려운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모근 그 모공은 한 번 다치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모공은 머리가 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낭세포, 머리에 뿌리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세포는 제가 볼 때는 피부 기저층에 다 살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 머리카락을 길러낼 힘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모인 거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모근 세포가 머리카락을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못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문신을 하는데 그 위에 레이저가 지나가 버리면 저희가 해보니까요. 경험상 저희가 해보니까 두피 문신한 자리는 레이저가 지나갔을 거라고 여긴 자리는 다시는 머리카락이 온갖 기술을 다 부려도 나오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다시는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두피 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르게 반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근 세포, 연약한 세포와 강력한 레이저는 열이지 않습니까? 열이 반응을 했을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타입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복구가 가능하지만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 두피 문신은 네, 이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두피에 약간 0.25, 0.05mm 정도를 뚫고 들어가기는 한데 거기에다 잉크를 삽입해주는 그런 그만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요. 즉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모공을 다치게 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이 아니고 네. 단순히 천공을 해서 잉크를 주입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잉크라고 하는 것이 화학 성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잉크 자체가 그러한 두피를 침투하면서 모공을 다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즉 토탈 헤어 케어의 이 시술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근 세포만 살아있다면 모공을 열 수 있고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고 싶으시죠? 네네. 네. 근데 시간 관계상 또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매주 이야기해 주실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우리 권중희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참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흑삼이 어떻게 어차피 배양된 그 삼을 가지고 흑삼을 다시 이제 숙성을 시켜서 다시 부중구포를 통해서 흑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발이 육모되는 그러한 효과를 봐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그 머리가 없어도 고생하시는 분들께 그러한 불편함 또는 애달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보시자고 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유전성 탈모에 대한 것도 있다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모발 이식 후에 문제가 됐었던 것들도 해결이 된다. 원래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원 토탈 헤어 케어 시술 그다음에 흑삼으로 된 샴푸를 가지고 트리트먼트를 받아봤더니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것 같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 이런 것이 있죠.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매년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그 트렌드를 쭉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터팬 앤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발표를 주장한 내용인데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의 유행, 영원한 피터팬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즉 동안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리게 보이는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어, 동안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50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좀 이 과장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지원 토탈 헤어 케어 그 제품 이 샴푸를 저는 벌써 10여 년 이상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남들은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렇게 잡아봐요. 이게 잡아보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혹시 가발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샴푸를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10년이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아주 튼튼한, 사실 제 머리가 힘이 없어서 많이 죽어 있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아직도 팽팽한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도 그러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안을 얻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머리카락을 더 풍성하니 해서 어리게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이러한 성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믿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은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연락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하여간 이 대한민국의 대머리,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머리, 그리고 대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실행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유지원 토탈 헤어 케어 두 원장님들, 또 대표님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채팅창에 그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들어주시면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 또 경품까지 곁들여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권중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 머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죽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없으면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죽을 만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두 분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